자,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어서 매우 피곤한 상태거든요. 내가 약간 이동의 쥐약인데 이것도 일종의 멀미라고 하던데, 나 약간 뭐 버스든 지하철이든 타면 무조건 자거든요. 약간 깨있지를 못해요. 그냥 그 해외여행 같은 데 가도 나는 시차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게 비행기를 13시간, 14시간 타고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자요. 눈 감으면 안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씻고 다시 오느라고 지금 한 3시간 동안 이동만 했더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답 잘해. 알겠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자, 일단 그 교재 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세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문제 먼저 쭉 훑어보면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일치불일치니까 지문 다 읽고 나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3번은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으니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 끝나면 와서 확인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부기형이니까 접점 잡아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 특이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딱히 없고 곧장 지문으로 들어갈 테니까 평상시에 우리 하던 대로 앞에 보면서 생각하고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자, 그러면 바로 처음에 정보 던지는데 구분 분류하죠. 그죠? 우리도 구분 분류한다. 그리고 구분 분류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위 정보 공통점, 그 다음 하위 정보 차이점 위주로 정리하는데 차이점 위주로 정리하는 건 너네들이 잘 안 꺼먹어. 그건 잘해. 근데 상위 정보 공통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인식하고 가세요. 알겠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병원체다. 요거 한번 인식하고 가고,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충이다.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과학기술 제자답게 초반에 정보를 계속 던지죠. 그죠? 그럼 이 정보를 일단 받아 적어야 되는데,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수업 시간에 종종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필자가 그림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제재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림이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 그림이 없으면 이미지화하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미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글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병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세균, 진균, 바이러스 이렇게 나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세균과 진균은 세포막이 있고 이 바깥에 세포벽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는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캡시드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걸 그냥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이걸 이미지화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간략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글자 그대로 내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그림까지 안 그려도 괜찮겠지만 나는 이걸 읽으면서 얘를 이미지화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려놓은 거고,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림으로 그려야 돼. 안 그려도 돼. 이게 아니라 너네들 스스로 읽으면서 정보를 글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게 편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단이 가능하려면 점검해야 되죠. 내가 이거를 지금 이걸 이대로 읽고 넘어가도 과연 이 정보를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걸 너네들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 그게 있어야 그리든 말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올 때 생각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바이러스랑 관련해서 이 겉에 이렇게
P막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도 지질이고 그리고 얘도 지질이죠. 그죠? 근데 이름은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세포막이 지질인 거고 얘는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P막으로 적혀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얘네들의 차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정보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세포막 얘가 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P막 얘가 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반대로 얘는 안쪽에 있는 애가 지질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애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여기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솔직히 막말로 정보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거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생각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거를 잡아놨다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하고 글을 다시 읽을 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시험장에서 처음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글을 읽으면서 너네들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들기도 한대요. 그러면 얘네들 간의 차이점이죠. 진균은 전부 다 포자가 있고요. 세균은 일부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1문단을 정리를 했다. 그러면 유학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다 정리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지문을 볼 때 다른 제재를 다룰 때랑 다르게 요약을 할 때 문단을 넘겨놓고 잘 안 시키죠. 그 이유는 수용해야 될 정보는 머릿속에 넣으려면 암기해야 된다는 뜻이고 암기는 우리가 하려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안 보고 한다고 했을 때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정보 중에서 암기해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들은 실제로 안 보고 요약할 때도 비워놓든지 아니면 눈으로 확인하든지 해도 돼.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눈으로 확인해도 된다는 뜻은 수용해야 될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뜻인데 너네들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이해해야 되는 정보도 눈으로 확인하고 적으려고 해요. 그럼 사실 요약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안 보고 요약하고 내가 암기했어야 되는 정보는 비워두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약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글을 보면서 너네 스스로 판단하면 되잖아. 과연 내가 이걸 눈으로 확인하고 채웠어야 되는 정보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었던 정보인가? 이걸 너네들이 이후에 판단하면 아, 내가 얘를 수용했어야 되는구나, 이해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요약을 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면 그 판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약할 때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비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 수를 억제하고 여기서 병원체 이런 것도 이제 글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죠? 앞에 나온 개념이니까 얘네들로 읽어야 되죠.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한대요. 그럼 얘는 글자에 의미 붙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미생물에 대항하는 화학제일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미생물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 병원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므로 여기서 나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한다. 요걸 보고 얘네들을 생각했다고요. 얘네들을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지질 같은 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혹시 적용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맞나 틀리나는 글 읽어보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게 독해에 대한 그 이해의 정도를 높여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 자, 화학제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여기만 봐도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다르니까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가 뭔데요? 항미생물 화학제가 뭔데? 그렇지. 이때 이 미생물은 뭐야? 병원체에 해당할 건데 이런 애들에 대항하는 화학제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그래, 아니 글자에 집중 안 해도 돼. 의미만 떠올리면 되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항하냐? 얘네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걸 뭐 화학적으로 뭐 파괴하든지 이런 식의 작용을 해서 대항을 하는구나. 요 정도의 의미만 남겨두면 된다고. 왜냐면 어차피 정확한 단어로 문장을 구성하는 건 선지가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에 치중해야지 글자에 치중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얘네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언가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도 괜찮아. 근데 얘네들은 구성 성분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애라도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요 정도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항미생물 화학제 중 멸균제는 호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 감염 방지제는 호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류하고 있죠? 우리도 분류한다. 그죠? 뭘 분류하는 거야? 얘를 분류하는 거야.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애들은 항미생물 화학제와 관련된 정보는 다 공통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살균 효과가 다를 수 있다든지, 뭐 공통으로 구성하고 있는 공통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에 작용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공통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멸균제야. 그죠? 분류니까 공통점을 잡았고 뒤에 나와 있는 건 차이점 위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멸균제는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 내가 이런 어휘들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든 병원체를 파괴해. 호자를 포함한. 감염 방지제는 호자를 제외한이죠. 얘가 차이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건 이 호자 파괴의 여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대요. 그리고 감염 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미생물 화학제를 소독제라고 한대요. 우리가 사실 글자에 붙여보더라도 멸균제는 균을 아예 박멸하는 거니까 모든 병원체 파괴하는 거고, 소독제는 일상적으로 우리 쓰잖아요. 그죠? 우리 소독할 때 쓰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 얘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감염 방지제 중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하위 분류고요. 그죠? 하위 분류고, 그 다음 얘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지, 독성이 약하다가 되겠죠. 이 내용들을 체크해두면 된다고요.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여기 지질 또 나왔죠. 그죠?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이구나, 이루어져 있어.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그럼 소독제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적용하느냐? 그렇지, 지질에 작용하는 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득돼 안 돼? 되죠? 너네들 소독제 눈에 넣으세요. 따가 보시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 상황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로 읽지 않고 의미로 받아들이면 사실 여기에서 요 밑에 내용들은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아까 얘네들 구성 성분이라든지 생긴 거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하더라도 살균효가 다를 수 있다고 했죠. 추가적으로 뭔가 사람한테 독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과나 안전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잘 써야지. 여기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 이 글자도 그냥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문단의 내용은 뭐예요? 항미생물 화학제의 하위 내용들, 그러니까 예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류를 통해서. 첫 번째 멸균제가 있었고, 그 다음 감염 방지제가 있었죠. 얘네들은 이 글자를 사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어차피 선지에서 줄 테니까 보고 써도 상관은 없어. 중요한 건 내용이죠. 멸균제는 어떤 화학제야? 그렇지. 모든 병원체 사멸하는 애야. 그죠? 모든이라는 것은 포자도 포함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우리 차이점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해 놨던 거니까. 감염 방지제는요. 그렇지.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뭐 이야기했었어? 그렇지. 소독제. 얘가 이 감염 방지제 중에 하나죠. 얘는 얘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지. 독성이 약하다. 단 이것도 눈 같은 데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점막에 안 닿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지. 인간의 세포막도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정보를 통해 소독제라는 애가 지질에 작동하는 애구나. 이 정도의 정보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관련된 내용 봤으니까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중간에 끊어서 확인할 때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뭔지 알고 있어야 너네들이 이걸 써먹는다. 그죠? 첫 번째,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줄인다. 두 번째,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점검한다. 세 번째, 답이 안 나오면 예측하면 읽는다. 이 세 가지가 목적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야.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하나씩 봅니다. 하나씩 끊어서 보세요. 이것도 그냥 지금 물론 기억, 니은, 디귿과 관련된 내용 다 봤지만 기억과 관련된 거 체크하고 니은과 관련된 거 체크하고 이렇게 나눠서 체크하라고. 왜? 한 번에 확인하는 걸 너네들이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수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시겠죠? 한 번에 확인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꼬여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방지하자 이겁니다. 자, 멸균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 사멸시킬 수 있다. 맞죠? 왜? 얘는 모든 것 다 때려 부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감염 방지제는요? 안 되죠? 뭐가 안 돼? 포자 안 되잖아요. 차이점이었잖아. 그죠? 그 다음 기억. 생활 환경의 방역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왜? 애초에 이거가 가능한 게 얘다라고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감염 방지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디귿도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뭐 묻는 거야? 그래서 상정도 묻는 거죠. 이거 묻는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가끔 물어보는데 이걸 생각해두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을 못하면 의외로 답이 안 보인다고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차이점만 가지고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아니라 글자를 비교하면서 체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말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심하시고 나머지 체크만 해보면 기억.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틀리죠? 얘는 다 때려 부순다니까. 그죠? 그 다음 디귿과 달리 바로 치고 니은 인체 해로움으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일단 이건 맞아 틀려. 맞겠죠? 점막에 닿으면 안 되겠죠? 근데 디귿 닿으면 돼 안 돼? 디귿도 안 되죠. 얘도 점막에 안 닿게 조심하라고 했죠. 아까 내가 얘기했지. 소독약 저 눈가에 넣어보라고.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기억과 달리가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계속 이어서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이 기제가 뭐예요? 이게 기술에서 종종 나오죠, 이 어휘. 얘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기제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가 이 뜻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얘와 얘를 구분 분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대요. 그러니까 딱 둘로 나뉜다는 건 아니죠. 대부분은 둘 다 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작용 메커니즘이 첫 번째 표면 손상, 두 번째 내부에서 대사 기능 저해. 요렇게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고 이 두 가지 방식은 대부분의 항미생물 화학제에서 둘 다 작용한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그러니까 얘가 일단 얘의 예시일 거고요. 그죠?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질을 용해한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떠오르면 좋죠. 얘네들 그죠? 지질을 용해한다고 했으니까 저 정보들 떠오르면 좋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얘는 얘랑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죠?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대요. 이거에도 적용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그림으로 그려놨다면 실제로 나는 그림으로 그렸다 그랬죠. 나는 여기 읽으면서 이걸 봤다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 나쁘지 않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이 아니라 이해죠. 당연한 거죠. 그죠? 왜? 지질을 용해시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질이 있는 애한테 효과가 더 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자, 이거는 새로운 정보가 갖다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보를 얘를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붙였다고. 여기에다가 그냥 얘가 감염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구나. 요 정도로 붙여놨다 이거야.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 염수산 소듐 등의 이것도 역시 예시고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대요.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대. 그럼 얘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여기 적용하는 거죠. 기능이 있어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차이점이 뭐야? 얘랑 차이점이 지질 피막의 유무랑 관계없이죠. 그 이유는 뭐야? 캡시드에 적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도 납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뭔가 갑자기 항미생물 화학제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받아들여야 될 정보가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기능만 받아들이면 되죠. 나머지는 싹 다 이해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항미생물 화학제랑 관련해서 작용기제가 나오는데 작용기제를 다시 둘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죠. 뭐랑 뭐야? 그렇지. 표면을 손상시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싹 다 표면이에요. 일문단에 보면 얘네들이 표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내부의 대사를
떨어뜨리는 방식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은 둘 다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뭐 고농도 에탄올 이런 건 암기니까 생략하고 알코올 화합물 얘는 이제 예시가 고농도 에탄올이고 얘는 무슨 기능을 해요? 그렇지. 지질을 손상시키고 또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또 세포벽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암기니까 외워서 얘기 안 해도 돼. 봐도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체크만 해두면 되잖아. 알코올 화합물의 기능 여기 나온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나는 수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 다 막 체크하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푼 실험지를 보시면 기능 부분에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만 눈으로 봤을 때 확인하기가 용이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산화제는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 펩시드. 여기에 손상을 준다. 그죠? 이 정도 정리하면 돼. 나머지는 다 이해잖아. 그죠? 지질 손상 주니까 당연히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더 크고요. 그 다음 산화제는 펩시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지질 피막 유무에 상관없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 기능을 통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보니까 굳이 요약할 때 적을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원체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대. 그러니까 안 봐도 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알킬 화제와 산화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이 새끼 다시 나왔다 잡아야 되고, 그죠? 대부분 둘 다 기능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산화제 가지고 두 기능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펩시드의 손상을 주는 건 표면에 손상을 주는 내용일 거고 내부로 들어가서도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킬 화제라는 하나의 예시가 더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대요. 그래서 글루타르 알데하이드 이게 어려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도 돼. 알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읽는다고요. 아시겠죠? 알킬 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을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 자, 이것도 다 머릿속에 우겨 넣으려고 할 필요 없다. 기능이잖아. 이거 머릿속에 우겨 넣으려면 암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정도만 넣어놨냐. 얘 이름이 알킬 화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킬 작용기라는 애를 단백질이나 염기 같은 데 결합시켜서 죽이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했다고요. 나머지는 밑줄 정도만 쳐놓고 확인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의 기능을 묻거나 뭐 알킬 작용기와 결합하는 주체를 묻거나 그랬을 때 눈으로 와서 확인하면 되니까 이런 정보에만 밑줄을 쳐놓고 알킬 화제는 내부로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주는 방식이 알킬 화제니까 알킬 작용기라는 애를 결합시켜서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나 보다. 이 정도로 읽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화제인 하이포 염소산 흑유 얘도 아까 앞에서 나왔던 예시랑 사실 똑같죠. 산화제인 얘는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 단백질들을 산화시켜서 산화제니까 산화시키나 보죠. 그죠? 단백질들을 산화시켜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한다. 죽인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은 특히 얘랑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건데 산화제랑 알킬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표면을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내부 대사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내부 대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뭐야? 그렇지. 단백질을 산화시켜요. 그죠? 그 다음에 알킬 화제는 알킬 작용기라는 애를 단백질과 결합을 시키든 아니면 핵산의 염기와 결합을 시키든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죽인다. 저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놨다고. 나머지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었으면 관련된 문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 그러면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답해 보라고 했죠. 내가 답 못하면 없는 거니까요. 병원성 세균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사람을 감염시켜요? 몰라요. 정답 1번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슬슬 너네도 보이지 않아요? 얘네들이 왜 성질을 이렇게 만드는지. 그냥 이런 글자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글자 가지고 낯익어 아니면 낯지 않아 낯설어 이거 가지고 적절성 판단하는 애들 걔네들 거르겠다는 의도죠. 그죠? 그럼 우리는 비웃으면서 고르면 돼. 이런 건 없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나머지 체크 한번 해봅시다.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을까? 알코올 화합물 세균 살균에 효과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왜? 알코올 화합물 뭐 하는 애야? 어딨어?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뭐 세균에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여기에도 영향을 주잖아. 그죠? 그 영향이 있을 효과 있을 거고요. 그다음 바이러스와 세균의 필변 중 어떤 차이 있어요? 그렇지. 세포막. 그다음 캡시드. 그죠? 그다음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 뭐 있어? 그래 이거는 사실 외워야 되니까 가서 보면 되죠. 일단 머릿속에 남아는 있죠. 이게 있었다라는 거. 이게 나왔다라는 게 남아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면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검토를 한다고 하면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 뭐였어요? 그렇지. 뭔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에 작용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일치 불일치. 고당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있다. 얘 어디서 나왔어? 그렇지. 저 알코올 화합물의 예시였죠. 그러면 지질 피막이 있는 애 효과 있어 없어? 있죠? 왜? 지질에 영향을 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이포 염소산 소듐 이 새끼 뭐였어? 산화제였죠.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맞아요. 틀리죠? 내부도 손상시키죠. 그래서 얘 가지고 둘 다 이야기한 거잖아. 그죠?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보 구분 분류 잘 했나? 그거 묻고 있는 거고요. 정답 2번이 되고.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이게 포자의 특징이었죠. 처음 포자 나왔을 때. 그다음 알킬화제는 병원체 내 핵산의 염기에 알킬 적용기를 결합시켜 유전자 발현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나는 눈으로 확인한다고요. 뭔가 염기에 결합한다는 내용은 있었어. 근데 실제로 이거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내가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실제로 확인해보면 맞죠?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한다.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뭔데요? 그것이 캡시드, 단백질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예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치불일치가 두 문제가 할당되면 인지적 부담이 커지는데 대부분 과학기술에서 이런 걸 물어본다고 했죠.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수용과 이해를 구별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치불일치를 여러 개 내기가 좋은 제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는 건데 지금 너네들이 확인하면서 느꼈겠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글이 이해되면 일치불일치가 한 문제든 두 문제든 선지 판단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항상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보기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래서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 떠올려야 돼. 그죠? 이 기능을 하는 애들이야. 근데 A가 이건데 변환시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대요. 자, 그래서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서 B를 얻었대. 그러면 A에서 지질 손상 기능을 빼면 B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얘는 강화야. 그죠? 그러면 A에서 플러스 캡시드 이러면 C가 되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얘는 캡시드 손상과 관련된 내용 자체는 없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면 플러스 캡시드 손상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거고요. B에서 캡시드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서 D를 얻는데 그럼 B는 이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A에서 지질 손상 기능을 빼고 캡시드 손상 기능 더해서 만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방역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 단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라 그랬어? 지문에 있는 거 가지고만 해 이 얘기야. 그죠? 자 보겠습니다.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지금 B랑 A를 비교해 보면 지질 손상 기능을 뺐죠. 그죠? 그러니까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겠죠. 그 다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자 그럼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사실 여기에는 없잖아. 거기 없죠. 거기 어디 있는 거야? 지문에 있는 거죠. 당연히 이해를 기반으로 떠올리는 게 베스트인데 안 떠오르면 찾으러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체에 대한 안전성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야? 그래 이것도 지질이죠. 우리 그 소독제 할 때 봤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질에 대한 손상 기능을 줄여놨으니까 안전성은 어떻게 써요? 높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C는 캡시드 손상 기능을 추가해놨죠. 그러니까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도 캡시드는 가지고 있잖아. 따라서 방역 효과가 커지겠죠. 그 다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질과 관련이 있는 건데 지질 기능은 차이가 없죠. 지질 손상 기능은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얘네들을 비교해. 그러면 B는 지질 손상 기능을 뺐는데 C는 지질 손상 기능과 관련된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지질을 잘 손상시켜? C가 더 잘 손상시키겠죠? 그러니까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겠지. 그죠?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결국 지질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B가 지질 손상 기능을 빼놨으니까 안전성 자체는 B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도 체크해보면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자 D는 캡시드 손상 기능 추가해놨으니까 클 거고 그 다음 안전성은 지질 손상 기능을 빼놨으니까 높겠죠. 그 다음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B랑 비교를 해봐도 얘는 캡시드 손상 기능을 추가해놨으니까 클 거고요. 안전성은 둘 다 빼놨으니까 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이게 실제로 요 세트도 모의고사가 치러졌을 당시에는 특히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뭐 여기에서 A, B, C, D를 비교하는 내용이 좀 까다롭게 느껴졌구나. 왜냐면 너네들은 이게 왜 까다로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네는 숙제로 하는 거고 그죠? 실제로 이게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푼다의 그 압박을 느끼면서 푸는 거랑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못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질 피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러니까 이건 캡시드를 가지고 푸는 거다라는 내용을 놓쳤을 수도 있고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이야기한 내용만 잘 잡았어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잘 이해했으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세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9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제 접근 방법 생각해 보면 1번은 뭐 일치불일치니까 지문 다 읽고 나서 와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은 A가 갖춰야 할 조건인데 A가 사실 제일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읽고 풀러오면 될 거고. 3번은 일종의 보기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기업 니은과 관련된 정보가 끝나면 바로 와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접근 방법은 이렇고 실제 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읽다가 끊기면 흐름이 끊기니까 그냥 지금 미리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미리 쉬시고 지금 14분이니까 25분까지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네. 쉬세요.